요즘 우울감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병원 치료나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봐도 계속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함이 괜찮아졌다가 또 올라오고 감정도 계속 불안정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 특징이 감정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하고 무의식 정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는 건 많은데 왜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의 근본적인 이유, 왜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마음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지, 그리고 진짜 마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지식을 쌓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착각이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생각, 의식을 바꿀 수는 있지만 감정까지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 무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나중에 우리 이성이 그걸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머리로 괜찮다라고 해도 몸이 이미 불안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접근은 잠깐의 효과는 있지만 내 안에 깊은 무의식 패턴까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트라우마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베셀 반 데어 콜크 교수는 트라우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몸에 각인된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기억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여전히 그 기억을 현재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잊었는데 몸은 잊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치유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논리가 아니라 느낌의 언어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님이 큰 소리로 싸우는 걸 자주 목격한 아이는 사랑은 위험한 거고 가족을 만드는 건 불안한 일이다 라는 감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반복된 정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무의식적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사랑받는 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처럼 상처받을까 봐요. 우리가 느끼는 우울이나 불안, 관계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도 대부분 이 감정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납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여전히 그때 상처받은 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변하려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감정 경험이 반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몸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새로운 느낌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항상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너는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마음에서 느끼는 정말 이 벅찬 감동과 따뜻함, 이때 우리 몸은 처음으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첫 감각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낌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어색하거나 또 불안하거나 심지어 억지스럽다라고까지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치유를 위해서는 이 감정을 피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안심하고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진짜로 느끼면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치유의 첫 시작입니다. 이렇게 뭔가 거부 반응이 올라오는 걸 우리가 저항한다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무의식을 이렇게 자꾸 저항을 할까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안정이 고통스러워도요. 그래서 새로운 감정 경험을 하려고 하면 우리 무의식에서는 그건 위험한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리적 저항이에요. 그래서 치유 과정에서 나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무의식이 변하기 전에 잠깐의 흔들림일 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계적 영적 교사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에서 의식이 깨어날 때 에고는 마지막까지 저항한다.
그것이 자신이 사라진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괴로워지는 건 우리 무의식이 치유가 안 돼서가 아니라 무의식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즉, 이 고통조차도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무의식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식입니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이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우울하네가 아니라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목이 억제해 오는 게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면 우리 뇌의 언어 중 주인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이 정리되고 뇌의 편도체 반응이 줄어듭니다. 미국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뇌는 위협 반응을 멈추고 통제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표현하기인데요. 우리 감정을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말이나 글로 또는 눈물로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참는 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거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 마음과 몸에 저장될 뿐이죠. 소화불량, 만성피로, 갑상선 이상, 불면증, 우울 이런 증상들은 우리 감정이 쌓여서 몸으로 표현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통합인데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나는 참 잘 버텨왔어.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내 안에 분리된 부분들을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이 단계가 지나야 비로소 우리 무의식은 새로운 감정 회로를 학습합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그 집착은 사실 과거 감정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나의 일부로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체에는 고통이 없다. 고통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점령했을 때만 일어난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다는 걸 온전히 경험하려면 감정과 화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지금을 느끼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모든 정보들은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치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다만 이제는 진짜 회복을 위해서 머리에 있는 지식을 내려서 가슴과 몸으로 옮겨야 할 때인 거죠. 여러분의 치유의 과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